아,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행복이 자전거를 타고 온다라는 이 주제만큼이나 건강해 보이시고 일단 행복해 보이시고요. 그래서 이걸 보는 시청자들께서도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자전거를 타는 인구들이 또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25% 정도 는 것 같아요. 네. 그에 따르면 이제 자전거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으셨겠죠.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밀폐된 공간보다는 좀 개방된 공간이 낫지 않느냐 네. 하는 차원인 건데, 안타깝게도 자전거가 늘므로써 대중교통은 그만큼 줄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 네. 또 승용차는 또 늘었겠죠. 네. 혼자 타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런 뭐 문제점들은 낳고 있었지만 어찌됐건 자전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광주에서도 뭐 광주천이나 또 강변 따라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또 이렇게 잘 마련돼 있기도 한데요. 도심 가운데서 자전거 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니기는 그래도 아직은 좀 여의치 않나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도나 또 차도가 좀 끊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도심에 조금 더 이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시민들이 이용하기 좀 편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로 여건들이 갖춰져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법상은. 네. 이런 도로가 광주는 한 75에서 80% 정도 되고, 자전거 전용 도로, 그러니까 자전거만 탈 수 있는 도로가 이제 약 한 10 몇 %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대부분 광주천이나 영산강변에 있는 거죠. 네. 그 길을 통해서 누가 얼마나 출퇴근을 할 거며 업무를 볼까. 대부분 이제 이 길은 운동이나 레저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타게끔 하려면 말 그대로 생활도로를 안전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외국처럼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한 차선 정도는 자전거에게 내어주면 좋을 것만, 그랬을 때 과연 자동차 이용자들의 민원들이 빗발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의외로 속도를 좀 줄여보는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뭐 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처럼 네. 30km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을 텐데, 도시 전체를 30km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변차로처럼 가장 갓길 차로는 좀 속도를 30 정도로 지정한다든지, 그래서 자전거 지정차로 이런 것들을 좀 변형스럽게 해보는 방법들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쉽게 개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세종시 가는 길에 가운데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의 아이디어도 이제 떠오르는데, 네. 시범적으로라도 뭐 광주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좀 생겼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의 상상인데요. 네. 세종에서, 그러니까 유성에서 세종을 가는 그렇죠. 자전거 도로 네. 중앙에 있죠. 네. 그리고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그렇죠.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밑으로는 자전거가 가고 위에서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광주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본다고 치면, 광주 송정역에서 내렸을 때 광송관 도로라고 그러죠. 네. 우리 옛말로. 그 도로 중앙에 말 그대로 자전거 길과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네요. 그럼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송정역에 내렸을 때, 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렸을 때, 자전거로 도심까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뭐 상상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물론 다른 뭐 스포츠나 다른 또 운동기구에 비해서는 되게 간소하죠.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되지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안전 뭐 관련한 보호 장구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고민들, 안전하게 일단 타기 위해서 어떤 또 마련돼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제가 몸에서 보여드리고 네. 있는 것처럼 저는 헬멧을 좀 꼭 쓰셨으면 좋겠다. 헬멧. 네. 그럼 또 이제 헬멧을 얼마짜리 사야 되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답을 쉽게 내립니다. 제일 비싼 거 사시라. 네. 왜? 내 머리를 보호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좀 헬멧을 안전장구의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는 좀
저처럼 이런 조끼를 마련하시기는 힘들겠지만 네. 화려한 색깔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 어두운 색을 많이 입으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안전은 자기 스스로 좀 보호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옷들을 좀 착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한 2가지 정도 일반적으로 타시기에는 네. 가장 중요한 안전장구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전거의 효과는 뭐 오늘 강연 중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안전하게 타는 것이 바로 또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강연과 또 이야기를 좀 정리할 수 있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제목에서도 느낀 것처럼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 이런 건데요. 저는 2개를 엮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처럼 작은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보시라. 그러면 행복은 꼭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미래 걱정이 아닌 현실의 위협이 됐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행동이 필요할 텐데요. 편리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